네, 반갑습니다. 주라사드입니다. 요즘에 이제 원전주, 특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분산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중요한 내용 이제 서머리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즘에 이제 원전 관련된 사대가 맞아서 좀 잘 가고 있긴 한데 그 원전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주변 요인들이 워낙에 강해요.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그 요인들을 밟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는 유럽 시장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역시 이제 유럽 지역의 원전 회기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나왔지만 탈원전을 외치던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회기 움직임이 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물결입니다. 이거는 거스를 수가 없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위스와 이탈리아가 탈원전 종료를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벨기에가 22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했어요? 네, 갖다 버렸습니다. 네, 폐기를 했어요. 폐기를. 근데 얼마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어요? 22년 만입니다. 자, 풍력 강국 덴마크도 탈원전 선언 40년 만에 SMR을 도입을 검토합니다. 벨기에는 22년 만이고요. 덴마크는 40년 만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두산 에너빌리티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실 때도 그 기사의 그 맥락이라든지 앞뒤 선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서 보시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덴마크가 탈원전 선언 40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벨기에는 22년 만이고요. 원전을 3년에서 5년 멈췄다가 재가동하는 게 아니고요. 원전 아예 갖다 버렸다가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원전 설계부터 건설, 원자로 기술, 해결로 기술까지 처음부터 거의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조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글로벌적으로 원전 강국이라고 해봤자 미국, 한국, 프랑스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더 확장해봤자 중국, 일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호적인 관계까지 생각한다면 결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한국 요쪽에서 원전 관련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게 원전 관련된 기술을 원천 기술부터 확보해서 재세팅을 해야 되다 보니까 팀 코리아 방식으로 수주를 받을 수밖에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주가에 또 고스란히 표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발 원전 르네상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원전 산업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에너지를 다 의존을 해왔어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계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비용이 급등했고 가스를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럽은 너무 편하게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안보는 미국에 다 맡겼죠. 그죠? 에너지는 러시아에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안보도 구축을 거의 안 했고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공급받기 어려워졌죠. 근데 AI로 전력 수요는 폭발하죠. 원자력은 갖다 버린 지 오랜데. 그럼 에너지 부족이 심각하죠. 그 다음에 방산. 이제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유럽 안 지켜준다 그러죠. 지켜주고 싶으면 그러니까 니들이 보호를 받고 싶으면 돈 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와 방산 부분에서 사건이 다 터진 거예요. 지금 유럽은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와서 방입이 늘리고 이제 와서 에너지 부족하니까 원전 다시 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럽 시장에 들어갈 돈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대표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둘러싸고 있는 말 그대로의 내러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폐쇄 일정을 연장하다가 탈원전 정책을 결국은 폐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세계 최초의 탈원전 국가가 어디냐?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도 원전으로 심지어 회귀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든 거죠. 마지막 원전이 폐쇄된 지 25년이 됐는데요. 원자력 기술을 사용하는 허용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영국은 그냥 새로운 원전을 건설을 생으로 그냥 짓고 있고요.
원전 다 중단했던 독일도 재가동을 합니다. 그럼 유럽 지역은 사실상 원전을 다 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수원의 기회가 열렸고 팀코리아에 들어가는 두산에너빌리티, 뭐 현대건설, 뭐 대우건설, 한전기술 뭐 이런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있는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너지의 변환인데, 기존에 우리가 쓰던 화석연료예요. 그죠? 신뢰성이 높은 전통의 열원, 화석연료인데,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나온 열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에너지가 아무리 부족해도 요 부분을 육성을 할 수는 없어요. 환경 파괴, 탄소 배출, 이런 부분들을 커버칠 수가 없죠. 화석연료의 단점, 보시면, 연소시킬 때 온실가스 대기오염 물질이 그냥 발생하는 것도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채굴부터 처리까지 많은 양의 물을 또 오염시켜요. 심지어. 네, 그러다 보니까 화석 발전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는 없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그냥 한계가 명확해요. 근데 글로벌 데이터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수요가 확대되잖아요. 2035년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업이 미국 전체 전력이 8%까지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형 원전의 단점은 뭘로 극복을 한다? SMR로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SMR 부분에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수원이 노르웨이와 스웨덴 SMR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SMR 시장을 뚫자고 생각해 노르웨이, 스웨덴 SMR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SMR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대형 원전 대비해서 짧은 공사 기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폐기 처리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고요. 특히 바다 근처에 안 지어도 된다. 이게 진짜 엄청 유리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원전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드렸죠?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대형 원전은 냉각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냉각수는 바다에서 끌어와야지 다른 데서 끌어오기 어려워요. 왜? 엄청나게 물량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형 원전 보시면 다 바다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SMR은 바다에 안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만큼 바다가 없는 국가들이 훨씬 많잖아요. 바다가 아예 없는 국가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국가들은 어때요? SMR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죠. 이건 이제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필수적으로 SMR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그 SMR 설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한국이 이제 SMR에서 약한 게 설계입니다. 설계. 근데 그 설계 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의 협업이 필요하고 국내 업체들도 미국 업체와 빠르게 이제 손을 잡고 SMR 설계 기술을 확보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축소하지 않겠느냐, 그럼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지만 현재는 기우입니다. 아직은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크게 축소하는 움직임은 안 보여요. 그리고 어느 곳이 축소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곳은 아마 투자를 오히려 늘릴 거예요. 조용하게. 왜? 그때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쉽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해체 시장. 요게 이제 세 번째 모멘텀이죠. 자, 첫 번째는 유럽 지역의 원전 회기 본격화. 두 번째는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확대고, 세 번째가 원전 해체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알면 두산에너빌리티는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전 해체가 이제 필요한데, 원전 해체가 그냥 건물 해체처럼 폭발 딱 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원전 해체 시장을 얼마로 추정하냐? 규모만 500조. 이게 왜 500조라고 추정을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2050년까지 글로벌적으로 해체해야 되는 원전이 500에서 600기입니다. 근데 한 기 원전을 해체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한 기 원전 해체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1조 원입니다. 미쳤죠? 초고층 빌딩을 그냥 세울 수 있는 돈을 해체 비용에만 다 써야 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 2년 안에 철거되는 게 아니고요.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돈은 1조 원이나 들고 시간은 12년이 걸려요. 원전 하나 해체하는데 진짜 엄청나게 힘들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해체를 아무나 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현재 상업용 원전을 해체한 경험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체도 미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이 원전을 해체하려면 해결료 기술도 보유해야 되고, 방사성 폐기 처리 기술도 보유해야 되고, 구조물 철거 폐기 기술도 보유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술 누가 갖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조정 이후에 방향성 궁금하신 분들 문자 주세요. 네. 원전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드릴 건데 원전주라고 문자 주세요. 원전주라고. 상단에 번호 있죠. 010-9839-3454입니다. 010-9839-3454입니다. 010-9839-3454로 뭐라고 달라고요? 원전주. 원전주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원전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한전기술, 한전 KPS, 또 숨겨진 원전주까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무료로요. 네, 그래서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서 앞으로도 올려드리긴 할 건데 핵심 내용을 알고 가야 돼요. 핵심 내용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드렸죠. 유럽 지역의 원전회계 본격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 원전 해체 시장입니다. 세 가지 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모멘텀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레벨업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010-9839-3454 원전주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 관련된 전략들 다 무료로 제공해드릴 거니까요. 부담없이 보내시고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이슈들,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소식들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